자, 확률 들어갈게, 확률. 자, 확률은 개념이 길진 않아. 왜냐면 우리 앞에서 경우의 수라는 걸 많이 배웠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푸는 거라서 확률 자체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금방 끝나는데, 일단 확률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용어가 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한 10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시행이라는 게 있어. 시행이라는 건 우리 그 경우의 수 할 때 했었지. 그냥 하는 거. 맞지? 그래서 정의는 그냥 이거야. 주사위나 동전 던지기와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기 같은이 빠졌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정해진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거는 그냥 너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게 3의 눈이라고 해서 3의 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이잖아,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그냥 단순하게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두 번째는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있어. 자, 이건 이제 처음 보는 용어겠지. 표본 공간. 자, 요거 먼저 얘기를 해볼게.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전체 있지, 전체를 우리가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집합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주사위를 예를 들어서 보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전체는 뭐가 있어? 나올 수 있는 거. 그냥 1하고 2하고 3, 4, 5, 6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시행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걸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제 S로 표현을 할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사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건이라는 건 이제 어떤 시행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간단하게 보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정도로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2, 4, 6 이렇게 3개가 있잖아. 맞지? 마찬가지 이것도 집합으로, 보통 사건은 우리가 이제 집합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2, 4, 6이라고 생각하면 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그럼 이거는 이거의 부분 집합이잖아. 맞지? 이런 게 사건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 근원 사건. 자, 근원 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건 A의 근원 사건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냥 원소 하나하나를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한 거. 이런 걸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몇 개야? 3개. 그래서 근원 사건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면 요 안에 있는 그냥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3개. 그럼 요거의 근원 사건의 개수는 1, 2, 3, 4, 5, 6 각각 이제 집합으로 만든 거겠지.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어. 배반 사건. 자, 우리가 지금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집합에서 서로소라는 거는 A와 B가 서로소다라고 하는 건 A교 B가 어떨 때를 얘기하는 거지? 공집합일 때를 서로소라고 얘기하잖아. 그걸 여기서는 그냥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는 거, 그런 걸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여섯 번째, 1, 2, 3, 4, 5, 6 맞지? 그치? 여섯 번째는 합사건이라는 게 있어. 합사건. 합사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사건을 다 집합으로 표현하고 있잖아. 그래서 합집합을 생각하면 돼. A 합 B를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A가 A라는 사건을 내가 그냥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고, B라는 사건을 그냥 주사위의 눈에서 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A와 B의 합사건은 뭐라고 쓰면 돼? A와 B의 합사건, 얘랑 합사건은 그냥 2, 3, 4, 5, 6 쓰면 되지. 그냥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게 합사건이고. 일곱 번째는 곱사건이라는 게 있어. 곱사건. 자, 곱사건이라는 거는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A교 B. 그럼 여기 A랑 여기 B에서의 교집합이 뭐밖에 없어? 이 하나밖에 없지. 이런 게 곱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덟 번째는 여사건이라는 게 있어. 여사건. 여사건은 말 그대로 여집합을 얘기하면 돼. 그럼 A의 여집합이 뭐야? 1, 3, 5지. 그치? 주사위에서는 이제 홀수는 1, 3, 5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게 여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아홉 번째는 공사건이라는 게 있어. 공사건. 이건 그냥 공집합이야. 공집합.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없잖아. 그지? 그런 게 공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열 번째는 전사건이라는 게 있어. 전사건. 전사건은 우리가 보통 S라는 기호로 표현하는데,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정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면 1, 2, 3, 4, 5, 6이 다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나오게 하는 사건, 그런 걸 전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 뭐 똑같은 건 아니긴 한데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뭐 크게 그지? 뭐 상관은 없어.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용어는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맞지? 요걸 가지고 이제 뒤에서부터 확률을 이제 계산을 좀 할 텐데. 자,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확률의 종류는 일단 기본적인 용어가 10가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확률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그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자, 이 수학적 확률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추상적 확률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너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만약에 뭐,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내가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해보자. 그러면 3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6분의 1이지. 맞지? 3의 눈은 하나밖에 없잖아. 6분의 1이잖아. 맞지? 6분의 1로 계산을 하는 거. 이런 게 수학적 확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확률을 배웠잖아. 그때 계산했던 확률이 그냥 수학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가지수. 그냥 그게 이제 수학적 확률인데. 근데 이걸 왜 추상적 확률이라고 부르냐면, 자, 이 6분의 1이라는 결과는 6번을 던졌을 때 한 번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럼 실제로 너네가 주사위를 6번을 던지면 3의 눈이 한 번 나오나? 그건 아니지.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이거를 좀 늘려서 60번이라고 하면 60번 정도에서 10번 정도 나온다는 얘기잖아. 60번 던졌을 때. 그러면 진짜로 60번을 던졌을 때 딱 10번에 맞춰서 나오진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6분의 1이라는 결과는 뭐냐면 요 시행 횟수를 6번을 한 게 아니라 무한번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내가 시행 횟수를 무한번 했을 때 한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 정도로 나오겠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추상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해볼 수는 없잖아, 무한번을. 맞지? 그래서 추상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그냥 계산을 하는 방법은, 일단 기호 먼저 좀 얘기해 볼게.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쓸 거냐면 PA라고 쓸 거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기호로 먼저 써보면 NS분의 NA라고 얘기하거든. 자, 그냥 집합으로 생각하면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맞지? 그 다음에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그냥 해석해도 되고, 정확하게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분의 사건 A의 근원 사건의 개수로 이제 수학적 확률을 정의를 하고 있어. 그럼 근원 사건의 개수라는 게 그냥 원소의 개수지. 원소 하나하나를 집합으로 만든 거니까. 그지? 그래서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 그래서 NS분의 NA를 계산하면, 그러니까 이걸 기호로 PA로 쓴다라는 거지. 자, 그럼 만약에 NS분의 NA 곱이 요건 기호로 뭐라고 쓸 것 같아? 얘는 기호를 어떻게 쓸까? 전체분의 A 곱이의 가지수니까 P A 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분모가 NS면 다 P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기호가. 알았지? 오케이. 자, 이런 게 수학적 확률. 근데 이제 수학적 확률에서 조금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요건데, 자, 이게 수학적 확률의 정의거든. 근데 밑에 있는 거는 뭐 어렵지 않지. 그냥 전체 가지수분의 사건 A의 가지수니까 어렵지 않잖아, 그지? 이렇게 계산은 하는데, 근데 전제 조건이 좀 길어. 잠깐 읽어보면 표본 공간이 S인 어떤 시행에서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N개, 그리고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R개면 A가 일어날 확률, 수학적 확률은 N분의 R로 쓰겠다는 얘기거든. N분의 R로. 근데 요 위에서 전제 조건이 좀 있지. 요거. 자, 표본 공간 S인 어떤 시행에서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라고 나왔잖아.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요게 지금 표본 공간이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이잖아. 맞지? 그럼 이 1 나올 확률이 얼마지?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지. 2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지. 3, 4, 5, 6 다 어때? 다 6분의 1이지. 다 확률이 어때? 다 똑같잖아. 나오는 확률이 다 똑같잖아.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게 얘네들이 각각 나올 확률들이 다 똑같을 때 그때 수학적 확률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이해하냐? 그럼 잘 봐봐. 우리 정육면체에 1, 2, 3, 4, 5, 6 말고 1이 3개 있고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는 정육면체라고 해볼게. 이렇게 적혀있는 정육면체라고 해보자. 그럼 이런 정육면체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은 1, 2, 3이겠지. 맞아? 나올 수 있는 게 어차피 1, 2, 3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3개니까. 맞지? 2분의 1. 2가 나올 확률 얼마지? 3분의 1이지. 3이 나올 확률 얼마야? 6분의 1이지. 그 얘네 확률들은 다 어때? 다 다르잖아. 그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수학적 확률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이해하냐? 이해하지? 당연하지. 그냥 왜냐면은 너네 지금 여기서 봐. 그냥 단순히 이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는 지금 3개잖아.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1이 나올 확률은 그냥 여기만 봤을 때는 3분의 1이라고 쓰는데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수학적 확률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래서 저 내용 자체를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맞지? 이 근원 사건의 근원 사건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라는 저 말은 좀 기억을 하고 있어. 저게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너네가 계산할 때 쓰진 않는데 이게 이제 문제에서 참거짓 이런 거 물어볼 때 쓰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너네가 수학적 확률을 보통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확률로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저 말이 들어가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런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수학적 확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정의를 물어볼 때 그때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돼, 저거. 자, 그래서 이게 수학적 확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통계적 확률.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험적 확률이라고 하거든. 경험적 확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걸 가지고 확률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수학적 확률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 그렇지. 수학적 확률. 자, 마찬가지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또 A라고 해볼게. 똑같이 해볼게. 이때 3의 눈이 나올 확률을 찾는 건데, 근데 내가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6번을 던져본 거야. 실제로 주사위를 6번 던졌어. 그럼 그랬을 때 3의 눈이 만약에 2번이 나왔대. 그러면 이제 7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 그러니까 던진 상황에서 거기서 3의 눈이 나올 확률을 6분의 2로 쓰겠다라는 거지. 내가 실제로 6번 해봤더니 3이 2번 나왔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확률로 그냥 계산하겠다는 거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이런 게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내용이. 그럼 당연히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같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겠지. 그지? 뭐 이런 게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확률로 이제 사용하겠다는 거라서 이제 경험적 확률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 사실. 이 통계적 확률을. 왜냐면은 나는 6번 던졌는데 3이 2번이 나왔어. 근데 뭐 어떤 다른 사람은 실제로 6번 던졌더니 3이 한 번밖에 안 나왔대. 그럼 6분의 1 쓸 수 있고 나는 6분의 1을 쓸 수 있잖아. 달라지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이제 같은 경우로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같게 되는 그런 경우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같아지는 경우가 어떤 때가 있냐면,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다 했잖아, 그지? 근데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 같아지는 경우는 요 밑에 있는 시행 횟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본 횟수. 요거를 이제 많이 늘리면 돼. 그래서 보통 기호로 표현할 때는 무한대로 늘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시행 횟수를 기호로 n이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횟수를 r이라고 하면 일단 확률은 n분의 r인데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시행을 무한번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수학적 확률의 정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왜냐면 이건 우리가 수학적 확률은 무한번 했다고 가정했을 때 6개 중에 하나니까 6분의 1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론적인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무한번을 해보면 얘랑 똑같이 나오겠지, 당연히. 됐어?
근데 너네 무한번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한대로 간다라고 이제 기호로 쓰긴 하는데 요걸 실제로 무한번을 한다는 건 아니고 요거의 의미는 이제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 충분히 크게 시행할 수를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충분히 크다라는 거는 보통 한 30회? 30회보다 좀 더 늘면 30회 정도 보통 최소한 30회 정도면 되거든. 30회보다 좀 이상이면 그러면은 충분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냐?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통계적 확률의 결과는 수학적 확률이랑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때 이거를 우리가 통계적 확률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늘렸을 때, 그러니까 시행 횟수를 충분히 늘렸을 때 내가 직접 해본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수학적 확률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냐?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은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문제에서 나올 때 계산은 되게 쉬워. 보통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요걸로 좀 얘기해 볼게. 양계장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5,000개의 알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 5,000개의 알이 나온대. 이때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5,000개의 알을 다 이제 갖고 와서 다 이게 부화를 다 시켜보니까 한 4,300개 정도가 부화를 한대. 그러면은 내가 이 양계장에서 알을 하나 딱 잡아서 이걸 봤을 때 이 알이 부화할 확률은 얼마겠어? 이 알이 부화할 확률은? 5,000분의 4,300 정도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본 거잖아. 그리고 시행 횟수가 지금 몇 번이야? 시행 횟수는 5,000번 아니야? 그치? 5,000개의 알을 갖고 와서 내가 부화를 시킨 거니까. 4,300개. 그러니까 이거 중에서 4,300개를 부화시킨 거니까 시행 횟수는 총 5,000개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럼 5,000개면은 시행 횟수가 꽤 많지. 아까 내가 최소한 30회 이상이면 된다 했는데 5,000개면 존나 많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를 그냥 수학적 확률과 거의 같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확률을 그대로 쓰겠다는 거지. 이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대놓고 나와. 대놓고. 몇 번에 몇 번 정도 했을 때 뭐 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뭐 아니면은 정석이가 뭐 이런 거 해볼까? 근데 자유투가 뭔지 아냐? 뭔지 알지? 자유투. 이렇게 농구에서 이게 쏘는 거잖아요. 정석이가 자유투를 하는데 한 5번 정도 쏘면 한 4번 정도가 들어간대. 근데 이제 정석이가 지금 여기서 자유투를 하려고 한대. 그럼 얘가 이걸 이게 이렇게 골을 넣을 확률이 얼마야? 얼마라는 얘기야? 5분의 4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5번에 몇 번 골로 얘가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성공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그냥 5분의 4를 쓰면 된다고. 이런 게 통계적 확률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그냥 대놓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그리고 보통 이제 너네가 확통 문제, 그러니까 확률적 문제를 풀다 보면 거의 10문제 중 한 9문제는 요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수학적 확률이. 그 나머지 한 문제 정도가 한 통계적 확률? 요걸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알았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 기하적 확률. 자, 이거는 이제 도형에 대한 확률인데, 너네 기하라는 말이 뭔지 알지? 기하가 뭐냐, 기하. 기하. 기하라는 말 처음 들어봐? 기하와 벡터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어? 너네가 고3 때 하는 학교가 있잖아. 안 하는 학교도 있고. 맞아? 그치? 기하라는 건 이제 도형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도형. 그러니까 도형에다가 이제 식을 더한 거. 도형 플러스 식, 이런 걸 기하라고 하는데, 너네가 배운 기하가 뭐가 있어? 고1 때 하나 배웠잖아. 뭐 배웠지? 원방 배웠지, 원방. 원의 방정식 있잖아, 그지? 그런 게 기하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 도형에 대한 확률은 이제 뭐냐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볼게. 그냥 요걸로 하자. 정사각형의 창문이 있는데, 자,
자, 이거를 정확히 4등분을 하는 창틀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돌을 던져서 이쪽 창문을 깰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확률이 얼마일까? 이쪽 창문을 깰 확률은? 뭐일 것 같아? 아, 이게 지금 정확히 4등분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를 깰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이겠지. 그치? 4분의 1. 4분의 1이야. 근데 이게 이제 4분의 1이라는 게 요 4개 중에 하나라서 4분의 1이라기보다는 이제 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전체 면적 중에서, 물론 이제 돌이 이 창문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이 전체 면적 중에서 색칠한 부분의 면적을 계산한 게 4분의 1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게 기하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전체 면적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 A에 해당하는 면적, 요걸 계산하면 기하적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면적분의 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길이분의 길이로 나올 수도 있어. 전체 길이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길이. 아니면 뭐 부피로, 이최도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부피분의 부피로도 나올 수 있긴 하지. 근데 사실 아직까지 뭐 부피분의 부피 이런 거는 좀 많이 못 봤어. 거의 나오는 게 뭐 면적이나 길이 정도만 나올 거야. 알았지? 응. 자, 그리고 이 기하적 확률에서 요거를 좀 얘기해 볼게. 요거는 사실 여기서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자, 여기 창문을 맞출 확률이 4분의 1이잖아. 그럼 내가 이 창틀을 맞출 확률은 얼마일까? 창틀? 여기 맞출 확률은? 물론 이제 문제를 풀 때 너네가 실제로 이게 창문에서 이 창틀을 이제 뭐 이렇게 두께, 창틀의 두께를 막 생각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이 선을 맞출 확률은 얼마일 것 같아? 이 선을 맞출 확률. 너네 선의 면적이 얼마지? 선의 넓이. 자, 직사각형이 있어. 자, 요 길이가 2야. 요 길이가 3이라고 해볼게. 이 넓이 얼마야? 넓이 6이잖아. 맞지? 가로를 1cm를 줄였어. 1을 줄였어. 그럼 넓이 얼마야? 3이지, 3. 1 곱하기 3이잖아. 가로가 없어. 얼마야, 넓이? 0 아니야, 0? 가로의 길이가 얼만데? 이 선은. 이 선의 가로의 길이가 얼마야? 0이잖아, 0. 그치? 0 곱하기 3이면 0 아니야? 맞지? 0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너네 어떤 면에서 하나의 선의 넓이는 0이잖아. 그렇지 않아? 이런 내용이랑 비슷하잖아. 너네 봐봐. 수직선에서 원점에서부터 뭐 3까지, 그 거리가 얼마야? 이만큼 거리가. 거리 3 아니야, 3? 그러니까 요 길이가 3이잖아. 그치? 그럼 원점에서 2까지 거리는 얼만데? 2잖아, 2. 그치? 원점에서 1까지 거리는 얼마야? 1이지. 그럼 원점에서 원점까지 거리, 이 점 하나는 얼마야, 길이가? 원점에서 원점까지 0이잖아, 0. 맞지? 그러니까 점 하나의 길이는 0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선에서 요 점 하나의 길이는 0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찬가지 이런 면에서 요 선 하나의 넓이는 0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냐? 그래서 이 창틀을 맞출 확률은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당연히 맞출 수도 있겠지. 이 0이라는 의미는 사실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완벽하게 그냥 진짜 없다가 아니야. 거의 없다라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냥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거의 없다라는 걸 표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0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냐? 이해하지? 그럼 봐봐. 요건 이제 통계 쪽에서 이제 좀 사용을 할 건데, 이런 게 있어. 선분 AB가 있다고 해볼게. 자, AB의 길이가 10이야, 10. 그럼 요 선분 AB 위에 임의의 점을 내가 P를 하나 잡을 거야. P를 하나 잡아서 A에서 P까지의 길이를 쟀을 때, 선분 AP의 길이가
7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전체 길이는 얼마야? 10이겠지, 그지? A에서 B까지가 10이니까. 10분의.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만데? 7이지, 7. 그러니까 7이라고 쓰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7 이하면 다 만족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한 이 정도 길이가 7이라고 치면 P를 내가 여길 찍어도 만족하고 여길 찍어도 만족하고 여길 찍어도 만족하잖아. 맞지? 그럼 내가 그러니까 만족하는 점들을 전부 다 이어보면 요만큼 길이가 얼만데? 이게 7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길이가 7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10분의 7인 거지.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만약에 선분 AP가 7보다 작을 확률은 어떻게 돼? 10분의 6이라고 하나? 그건 좀 이상하지. 왜냐면 10분의 6이라고 하면 여기가 길이가 6이라고 치면 여기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되잖아, 이것도. 6점 얼마도 괜찮을 거 아니야. 10분의 6점 얼마 괜찮잖아. 7보다 작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등호가 빠졌다는 거는 요 AP가 7이 되는 이 점 하나만 빠진 거지. 요거 하나만 빠진 거잖아. 이 점 하나만 빠진 거잖아. 그럼 이 점의 길이가 얼마라고 할까? 얼마라 했지? 0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0이 빠진 거니까 똑같이 그냥 10분의 7이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있든 없든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하냐? 이런 기하적 확률에서는 이 경계에 대한 그 확률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경계에 대한 확률은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요 내용은 이제 뒤에 통계 가서 좀 많이 써먹을 거니까 조금 기억하고 있어봐. 그래서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10문제 정도가 나오면 이게 한 9문제 나오고 이게 한 1문제 정도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요거는 진짜 안 나와, 거의. 옛날엔 좀 어려운 문제도 가끔 나오긴 했는데 요즘은 진짜 거의 안 나와. 그냥 이런 것만 나와, 진짜. 이게 면적분의 면적해서 구하는 저런 거밖에 안 나와. 되게 쉬워. 그래서 그렇게 막 신경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도 한 3가지 정도가 있어. 뭐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첫 번째는 A가 나올 확률은 0 이상 1 이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 당연한 얘기지, 그지? 확률은 음수가 될 수 없고 1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 왜냐면은 원래 PA라는 건 너네 NA를 NS로 나눈 게 PA인데, NA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S의 원소의 개수보단 작거나 같겠지. 물론 같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를 전체로 NS로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좌변은 0이고, 얘가 PA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로 바뀌겠지. 그지?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냥 1을 넘어갈 수 없다. 확률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음수일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서 볼까? 두 번째는 공사건의 확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의 확률. 얼마야? 0이지. 그지? 일어날 수 없잖아. 0이지, 0. 뭐 그냥 주사위 던졌을 때 분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그러니까 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0이잖아. 그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세 번째는 전 사건의 확률. PS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니까 얼마야? 1이겠지. 1. 맞지? 뭐 주사위 던졌을 때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1이지, 1. 반드시 자연수니까. 그 다음에 덧셈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자,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A 합 B. A 합 B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을 덧셈 정리라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 그거랑 똑같아. 너네 우리 앞에 경우의 수 할 때, 아니다, 그냥 요거만 얘기하면 되겠다. 너네 집합에서 그거 기억하냐? 집합의 원소의 개수 찾는 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지? 이거 공식으로 외우고 있었잖아. 뭐지?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곱이지. 요거잖아. 그치? 요걸 전체적으로 양변에 NS로 나눠주면 뭘로 바뀌겠어, 이게 전부? 싹 다 P로 바뀌겠지. 그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이.
요거를 우리가 덧셈 정리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 근데 뭐 딱히 너네가 새로 외워야 되는 공식 같은 느낌은 아니지. 이미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치? 여기서 나온 거야, 그냥. 그래서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너네 앞에서 경우의 수에서 했던 거, 그거를 잠깐 좀 다시 복습을 좀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30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는 30장의 카드가 있다고 해볼게. 자, 여기서 내가 한 장의 카드를 뽑았을 때, 2의 배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2의 배수 몇 개? 15개. 3의 배수 몇 개? 10개. 더하지 둘이 각각.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겹치는 거? 빼겠지. 6의 배수. 5개.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하잖아. 얘랑 얘랑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둘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 빼잖아. 그지? 이거랑 똑같아.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두 사건에 대한 A, B의 확률,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겹치는 확률을 빼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걸 그냥 그대로 확률로 가져가면 이 분모에 그냥 30만 써주면 되겠지. 30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30가지잖아. 그지? 이거 계산하는 거야.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 자, 근데 이런 덧셈 정리에서 만약에 A, B가 서로 배반이라면 A, B가 배반이라는 건 A교 B가 뭐라고 했지? 공집합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공집합의 확률은 얼마라고 했어? 그러니까 공사건의 확률은 0이라고 했었지 아까. 맞지? 그러니까 A, B가 서로 배반이라면 그냥 뺄 게 없이 그냥 얘랑 확률을 각각 계산한 다음에 더하기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지. 뺄 거 없으니까.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자, 남자 3명하고 여자 4명 있대. 자, 여기서 내가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대표 2명. 대표 2명을 뽑을 건데 그 뽑힌 대표 2명의 성별이 같을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전체는 몇 가지야? 여기서 내가 대표 2명을 뽑는 거니까 7, C, 2라고 쓰면 되지. 이게 전체 가지수가 되겠지. 요거 중에서 같아야 돼. 그 뽑힌 2명의 대표가 성별이 같아야 돼. 그러면 남자 중에서만 2명을 뽑을 수도 있지. 그게 몇 가지야? 3C2겠지. 그 다음 여자 중에서만 2명 뽑을 수 있잖아. 그게 몇 가지야? 4C이지. 둘이 동시에 일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 해야 돼? 더하는 거지. 그치?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끝이지. 이게 이제 서로 배반이니까 더하기만 하면 끝이라는 거지. 이해하지?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다음 여사건. 자, 여사건이라는 건 이제 A의 여사건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 뭐냐면 이런 거야. 너네 A라는 사건의 그러니까 A라는 사건과 A 여사건은 서로 배반이지. 겹치는 거 없잖아, 당연히. 여사건이니까. 그럼 이거 둘을 더하면 당연히 전체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NS로 나눠봐봐. 양변을 NS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좌변은 뭐가 돼? P A 더하기 P A여 이렇게 쓸 수 있지. 우변은 얼마지? 1이지. 1. 그치? 우리가 찾고 있는 게 P A여니까 P A여는 1-P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요게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 그러니까 확률 전체 1에서 A 사건의 확률을 빼면 A의 여사건의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보통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뭐 책에서는 이제 적어도 뭐뭐 할 때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상황을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의 상황을 보고 내가 구하려는 사건이 반대 사건보다 더 많으면 그때 이제 반대 사건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겠다는 얘기지. 그냥 간단한 예시로 봤을 때 너네 주사위 2개 던져서 나오는 그 두 눈의 수에 곱이 짝수인 경우가 뭐가 있어? 곱이 짝수인 거. 짝짝이랑 뭐 있지? 짝, 홀. 그 다음에 홀짝이 있지. 맞지? 그럼 이거 구하는 게 쉽겠냐? 이거 반대가 쉽겠냐?
반대가 쉽겠지. 반대는 뭔데? 홀이잖아. 맞지? 그래서 반대를 찾아서 전체에서 빼겠다라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것보다 그 반대가 더 적으면 반대를 구해서 내가 구하려는 거를 이제 전체에서 빼는 걸로 구하겠다. 뭐 이런 거야. 이런 게 여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근데 그럴 때도 있어. 꼭 이제 개수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구하기 더 쉽고 어렵고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단순히 봤을 때는 지금 이거는 하나, 둘, 세 개를 구해야 되고 얘는 하나만 구해야 되니까 이게 더 쉽잖아. 그래서 전체에서 빼는 건데 빼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걸 구하는 게 더 쉬운 경우도 있어. 얘 구하는 것보다. 개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구하기 편한 거. 너 예를 들어서 2의 배수 찾는 게 쉽겠냐? 2의 배수가 아닌 거 찾는 거 쉽겠냐? 아, 2의 배수는 거기서 거기네. 3의 배수 찾는 거 쉽겠어? 3의 배수가 아닌 거 찾는 거 쉽겠어? 3의 배수 찾는 게 쉽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개수의 의미, 개수가 중요한, 그러니까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요게 개수가 더 많긴 하지만 이게 찾기가 더 쉬운 경우도 있다고. 그때는 이제 이걸 찾는 거지. 이걸 찾아서 그냥 다 더해야지.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건 너네가 이제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주면 돼. 끝이야 이게. 그래서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줄게.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보자. 쉬었다 할까? 좀 쉬었다 할까? 아니면 좀 하다가 쉴까? 쉬지 마? 안 쉬어도 돼? 아, 쉬지 말래, 제가. 안 쉴게. 지금 쉬어? 아니면 좀 이따 쉬어? 어차피 이제 대표 문제 풀면 끝이야. 쉬자. 자, 411번부터 볼게. 다음 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래. 일단 주사위나 동전 던지기와 같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 O&A에서 정해진 실험이나 관찰을 뭐라고 해? 시행.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을 뭐라고 해? 표본 공간이라고 하지, 그지? 표본 공간. 그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 한다. 이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근원사건이라고 한다. 개 쉽지? 415.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전체 가지수 몇 가지? 36가지지. 66, 36. 그 다음에 합이 4 이하인 거는 일단 합이 4인 경우 뭐 있어? 1,3. 그치? 보통 이제 순서상으로 표현해주면 돼. 주사위 던졌다고 하면. 그럼 2,2, 그 다음 3,1이 있지. 그 다음에 3인 건 뭐 있어? 합이 3인 거? 1, 2하고 2,1. 그 다음 합이 2인 건 1, 1 밖에 없지. 합이 1일 수는 없잖아. 그래? 그럼 몇 개야? 6개. 36분의 6. 계산하면 6분의 1이겠지. 금방 풀지? 그러니까 하나 푸는데 한 뭐 0.3초면 되니까. 그러니까 금방 풀어놓네. 이 문항수 많다고 해서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는데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2보다 큰 실근을 갖는데 저 1차 방정식의 실근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실근을 갖는데 그럼 B는 2A보다 작다라는 얘기잖아.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이제 주사위에 눈이기 때문에 하나씩 해보면 되지. B가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6까지 전부 가능하지. B가 2면 A는 2부터 6까지 가능하지. B가 3이면 A는 2부터 6까지 가능하지. 맞지? B가 4면 A는 3부터 6까지 가능하지. B가 5면 A는 3부터 6까지 가능하지. B가 6이면 A는 4부터 6까지 가능하지. 그럼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전체는 36가지 중에서 몇 개야 이거? 얘 6개, 그 다음 5개, 5개, 4개, 4개, 3개잖아. 얼마냐 계산하면? 27인가? 그치? 27 나오네. 그래서 9로 약분하면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32.
A와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을 다 더하래. 일단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게 몇 가지야? 5팩이지. 그지? 5팩. 분해. 자, 첫 번째 거는 A, B가 이웃하게 서게 될 확률이래. 그럼 A하고 B를 하나로 보고, 그 다음 C, D, E 나열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얼마? 4팩. 그리고 곱하기 A, B 자리 바꾸는 거 2팩. 요게 P가 되겠지. P1. 그 다음은 나 조건은 5팩 분해. A랑 B가 양 끝에 선다 했으니까 A, B를 양 끝에 배치를 하고 C, D, E 나열하는 거잖아. 그럼 A, B 양 끝에 배치하는 거는 2. 그 다음 C, D, E 나열하는 건 3팩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 이게 P2가 될 거고. 그 다음 P3는 A와 B 사이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된대. 그럼 A와 B 사이에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한 덩이로 보면 되고, 그럼 나머지 두 덩이를 밖에 배열하면 되겠지. 그럼 하나, 둘, 셋 나열하는 거 몇 가지? 3팩. 곱하기 A, B 자리 바꾸는 거 2팩. 그리고 요 가운데 들어올 한 사람 선택하는 거 몇 가지? 3가지지. 맞지? 요렇게 계산하면 되지. 자, 그러면은 일단 얘는 5만 남지, 그지? 5 곱하기 4팩이니까, 그지? 5분의 2라고 할 수 있지, 그지? 5분의 2. 그 다음은 뭐야? 약분하면 10분의 1이지, 10분의 1. 맞지? 그 다음은 이거 마찬가지 10분의 3, 5분의 3, 뭐야, 이거? 10분의 3이네. 맞지? 10분의 3. 얼마야, 이거? 요 둘이 더하면 얼마냐? 10분의 4니까 5분의 2 아니야? 그지? 그 계산하면 5분의 4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어렵지 않지? 4, 3, 7. 자, 1부터 5까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를 임의로 나열을 할 때 5팩 분해. 그지? 짝수가 적힌 카드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된대. 그럼 홀수가 적힌 카드끼리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지? 그럼 1, 3, 5 3개를 일단 먼저 나열을 해. 그게 몇 가지야? 3팩까지. 그리고 짝수를 이 사이사이에 뭐 하면 돼? 끼워 넣으면 되지. 그럼 자리가 총 4개니까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짝수를 넣으면 되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5, 4, 3팩이니까 얘는 3팩 곱하기 4, 3이니까 3팩 까지고 4 까지면 얼마? 5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금방 풀지? 다 금방 풀 수 있어. 쉬워. 46. 자, 1, 2, 3, 4, 5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전체는 5P3이지. 맞아? 5P3. 분의 홀수의 확률을 구하래. 세 자리 자연수에서 홀수 되려면 여기에 뭐 들어와야 돼? 홀수. 1, 3, 5 들어올 수 있지. 그치? 1 들어왔다고 쳐봐. 그럼 여기 앞에 2개는 몇 가지야? 2개를 결정할 수 있는 가지수는? 남은 4개의 숫자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4P2가 되지. 그치? 당연히 순서 고려해야지. 자연수 만드는 거니까.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3개. 곱하기 3 하면 되겠지. 그래서 5P3이면 543. 543이고, 그 다음에 4P이면 43이고, 뒤에 3 있으니까 43 까면 5분의 3이지. 맞지? 그 다음 452. 자, 1, 2, 3, 4의 번호가 각각 하나씩 적힌 4개의 상자와 4개의 공이 있는데, 각 상자마다 공을 임의로 하나씩 넣을 거래. 전체 몇 가지야? 전체는? 전체. 응? 공 요 4개를 하나씩 넣을 거야. 그냥 랜덤으로. 몇 가지야, 전체? 4팩 아니야? 맞잖아. 그냥 자리 4개 있고 사람 한 명씩 여기다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4팩이지. 4팩 중에서 근데 지금 뭐라 했냐면 이 상자 안에 그러니까 상자에 적힌 번호랑 상자 안에 넣은 공에 적힌 번호가 어느 하나도 일치하지 않아야 된대. 이건 우리 처음에 경우의 수 설명할 때 서로 다 다르게 들어가는 수용도에 대한 설명을 한 적 있잖아. 그거 외우라고 했던 거. 이렇게 4개 있으면 몇 가지라고? 9가지라고 했지. 그렇지. 외우라고. 9가지. 9가지. 그럼 이제 24분의 9니까 8분의 3이겠지. 맞지? 다음에 57. 자, A, B를 포함한 6명이 원형의 탁자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을 거래. 전체 몇 가지야? 6명을 원탁에.
5팩이지. 그치? 5팩. 분의 AB를 이제 이웃해서 안 친다 했으니까 AB 하나로 보고 CD, EF. 나열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얼마? 4팩 곱하기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약분하면 5분의 2가 나오겠지. 맞지? 그 다음에 63번. 자, 편지 3통을 우체통 4개 임의로 각각 하나씩 택해서 넣을 거야. 전체 몇 가지야? 전체는 편지 3개를 우체통 4개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야. 몇 가지야, 전체? 4파이 3이지, 그치? 중복 순열이잖아. 그치? 우체통 4개 중에, 편지를 넣을 3개의 우체통을 중복을 허용해서, 뽑을 건데, 나열까지 해야지. 편지 3통이 다 다를 테니까, 그치? 그럼 요거 분해. 이 편지 3통을 서로 다른 우체통에 넣는 경우는? 서로 다른 우체통에 넣는 경우 뭐야? 4, P3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너네 좀 헷갈리면 우체통 4개 A, B, C, D라고 하고 편지 3통을 1, 2, 3이라고 해봐.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전체는 4가지고 2도 4가지고 3도 4가지니까 4의 세제곱이잖아. 4파이 3. 맞지?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우체통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요 4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선택을 해서 얘네한테 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A, B, C랑 C, B, A는 다르겠지. 그치? 우체통하고 들어가는 편지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4P3이지. 됐어? 그럼 4파이 3은 4의 세제곱이고 4P3은 4, 3, 2니까 4, 4 까면 16이고 2니까 약분하면 8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그 다음 69. 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모음이 올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일단 이거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야? 6팩 나누기 2팩이지. C가 2개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생각하면 되지. 요거 분해. 양 끝에 모음이 온대. 양 끝에 모음은 A하고 E밖에 없잖아. 그리고 CH 뭐 있냐? CHNC인가? 이렇게. 자, A, E 나열하는 거는 2팩 곱하기 요 안에 있는 4개 나열하는 건 4팩 나누기 2팩이지. 마찬가지 C가 2개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2팩, 2팩 깔 수 있고 6팩 분의 4팩이니까 이거 까면 밑에는 6 곱하기 5만 남을 거고 위에가 2 남으니까 15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어? 80번. 새 학생 A, B, C가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 때 다음 조건 만족시킬 확률 2개 더하래. 일단 새 학생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A가 낼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B는? C도? 뭐야 그럼? 3에서 7 뭐냐? 맞지? 3파이 3이야 3파이 3. 이때 A만 이기는 경우 A만 이긴대. 자 A, B, C 있어. A만 이긴대. A가 예를 들어서 가위를 냈어. 그러면 B하고 C는 뭐 내야 돼? 그치? 보를 내야 되지. 그치? 그러면은 A만 이기는 경우는 몇 가지라는 얘기야? 3가지밖에 없지. 그치? 가위로 이길 수도 있고 바위로 이길 수도 있고 보로 이길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어느 한 명도 이기지 못한대. 어느 한 명도 이기지 못한다는 건 얘네들이 다 똑같은 걸 내거나 아니면 다 다른 걸 내면 되지. 그러니까 비긴다는 얘기니까. 다 똑같은 걸 내는 거는 몇 가지야? 3가지지. 그 다음 다 다른 걸 내는 건 몇 가지야? 3팩까지지. 그치? 가위바위보를 나열하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 27분의 얼마? 6에다가 6 더하니까 12 해서 계산하면 9분의 4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그 다음 86. 자, 서랍 안에 같은 모양의 빨간색 볼펜 3개랑 검은색 볼펜 4개가 있는데 불이 꺼진 어두운 상태에서 임의로 볼펜 2개를 꺼낼 거래. 전체 몇 가지냐 그러면? 전체는? 전체 몇 가지지? 전체 가지수. (7C) 2? 7C 맞아? 7C? 맞다고 치고 요거 분해. 그러면은 꺼낸 볼펜의 색이 다를 확률이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응? 빨간 거 몇 개 있어? 3개. 검은 건 4개. 그럼 뭘 어떻게 쓰면 돼? 37
곱하기 4C 쓰면 되지. 맞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돼. 21분의 3 곱하기 4니까 3 까면 7분의 4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자, 봐. 이게 7C가 원래 무슨 뜻이지? 응. 그 7개가 같은 게 껴있어? 아니면 서로 다 달라야 돼? 원래 7C2가. 원래 7C2라는 거의 정의가. 다 다른 거 아니야?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는 거잖아. 7C2라는 거의 원래 의미가. 맞지? 근데 여긴 지금 뭐가 있어? 같은 게 껴있지. 그지? 그럼 7C1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별 생각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CC 쓰고 그냥 계산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걸 그러니까 확률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좀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되냐면, 너네 그런 게 있어. 주머니에 요거 좀 얘기해볼게. 흰색 바둑돌이 하나가 있고, 검은색 바둑돌이 9개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를 꺼냈어. 바둑돌 하나를 꺼냈어. 그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경우의 수는? 2가지지, 2가지. 그렇지 않아? 아니면 흰색 아니면 검은색밖에 없잖아. 그치? 2가지야. 그럼 여기서 내가 흰색 바둑돌을 꺼낼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1이라고 하지. 왜 2분의 1이라고 안 하지? 일단 2분의 1이라고 하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내가 이 2가지라고 해서 2분의 1이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내가 왜 10으로 하냐면 2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빈도수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 빈도수의 차이가. 그러니까 확률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빈도수의 차이가 이제 좀 영향을 미치잖아. 그치? 결과에 영향을 미치니까 빈도수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다 똑같은 바둑돌이라도 마찬가지 쟤도 마찬가지야. 빈도수가 지금 빨간색이 3개 있고 검은색이 4개 있잖아. 그치? 얘네끼리 똑같은 거고 얘네끼리 똑같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게 빈도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냥 한 번에 7C2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2개를 꺼내는 거야.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확률로 들어갔을 땐 빈도수 때문에 다 다른 걸로 생각하는 거야. 똑같은 게 있어도. 빈도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해하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검은 바둑돌 9개는 실제로는 같은 건데 이걸 확률로 따지게 되면 빈도수 때문에 이걸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10개 중에 흰 거 하나, 검은 거 9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냐?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7C2라고 하면 돼. 그냥 똑같은 게 있어도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예. 499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된 과학 동아리가 있는데 여기서 임의로 2명씩 세 팀으로 나눈대. 이거 분할이지, 분할. 6명을 임의로 2명씩 세 팀으로 나누는 거는 나누는 분할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6명을 2명씩 세 팀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 분할로 하면. 6C 2 곱하기 4C 곱하기 2C. 2명 똑같은 거 3개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300분의 1을 곱하면 되지. 이게 분할이잖아. 그치? 우리 처음에 조합할 때 배운 거. 맞지? 기억해야 돼, 이거. 나와. 요거 분해. 남학생으로만 구성된 팀이 생길 거래. 근데 남학생이 3명 있고 여학생이 3명 있잖아. 그럼 남학생으로만 구성된 팀이 생긴다는 거는 당연히 여학생으로만 구성된 팀도 생길 수밖에 없지. 그치? 그리고 남은 2명이 한 조가 되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남학생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한 팀을 만들고 여학생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한 팀을 만들면 나머지가 알아서 이렇게 나머지 2명이 이제 같은 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돼. 다음 3팩은 6이니까 요거 약분할 수 있고 얘 1이니까 필요 없지. 6C는 15 분의 3C2는 3이니까 3 곱하기 3으로 쓰면 5분의 3이라고 나오겠지. 됐어? 쟤 왜 저러냐? 밖에 뭐 건드렸냐 아까? 자꾸 왜 삑삑거려?
자, 504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부분 집합을 택할 거래.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야? 응? A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5제곱 아니야? 이건 너네 배웠잖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맞지? 분해. 그러니까 32개 중에서 하나 뽑는 거니까 32가지. 그지? 요거 분해. 야, 그 부분집합의 원소가 3개면서 원소 1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대. 그럼 부분집합에 1을 반드시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지? 그리고 몇 개를 더 뽑으면 돼? 2개 더 뽑으면 되지. 그럼 남은 원소가 몇 개인데? 4개 중에서 2개를 더 뽑으면 되니까 42가지라고 하면 되겠지. 32분의 6이니까 약분하면 16분의 3이겠지. 됐어? 금방 풀지? 그다음 510번.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처음에 나온 눈의 수가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보다 클 확률을 구하래. 전체는 36가지지. 처음 나온 눈의 수를 A라 하고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이거는 뭐야? 뭐 증가함수 생각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주사위의 숫자가 몇 개인데? 6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2개. 60.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하고 3 뽑았어. 그럼 얘가 5고 얘가 3이겠지. 1, 6 뽑았어. 그럼 얘가 6이고 얘가 1이겠지. 이해하지? 그러면은 36분의 6C는 15니까 약분하면 12분의 5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516. 왜? 그치? 좀 거슬리지, 저거. 터지는 거 아니야, 저거? 아, 그래서 삑삑거리는 거야? 아, 그럼 네가 건드리기 왔네. 그러니까. 그럼 얘기를 해주지. 그럼 그 영수증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나 진짜 아픈 줄 알았지. 삑삑거리길래. 16번. 자, 이 그림에서 이제 원 위에 6개의 점이 있는데, 여기서 3점을 택해서 이제 연결해서 삼각형 만들 거야.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야? 6C, 3이지. 어차피 순서는 상관없잖아. 내가 이렇게 뽑나, 이렇게 뽑나, 같은 삼각형이니까. 자, 요거 중에서 직각삼각형의 확률이야. 그럼 너네 이 지름을 빗변으로 했을 때 직각삼각형이 나오잖아. 맞지? 그럼 이 지름 하나당 몇 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4개. 하나, 둘, 셋, 넷. 맞지? 근데 이런 지름이 몇 개인데? 3개 있지. 그럼 3 곱하기 4니까 12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20분의 10이니까 4로 약분하면 5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자, 529.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y값이 2일 확률을 구하래. 전체 몇 가지야? 3h 8가지지, 그지? 중에서 y가 2일 때 y 2 대입하면 x 더하기 z는 얼마야? 6이잖아. 이거 만족하는 의미 아닌 순서쌍은 2h6이잖아. 그죠? 요 계산하면 되지. 요 계산하면 10c 2랑 같고 얘는 이제 7c 1과 같으니까 45분의 7이라고 쓰면 되겠지. 맞지? 너무 쉽다. 그 다음 34번.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그 함수가 1대1 함수 1 확률을 구하래.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선택하는 거야. 그게 몇 가지야? 그냥 함수는 4의 세제곱. 그치? a가 할 수 있는 거 4가지, b도 4가지, c도 4가지잖아. 4의 세제곱. 그러니까 4파이 3이지. 중에서 1대1 함수는 4 p3이지. 그치? 1대1 함수는 저 p로 한다 했잖아. 그치? 그냥 함수는 파이로 하고. 맞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지. 자, 이거는 위에가 4, 3이니까 4로 약분 때리면은 4의 제곱에 2로 약분하면 8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543번.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 다 고르래. 일단 기억은 표본공간 S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N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N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건 A가 R개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은 N분의 R이다. 맞지? 표본공간의 근원 사건 분의 사건 A의 근원 사건의 개수. 그러면 N분의 R이잖아. 맞잖아. 기억 참이야. 자, 니은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Rn번 일어난다고 하면 이때 상대도수. 상대도수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통계적 확률에서 그냥 전체 시행 횟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그거를 그냥 상대도수라고 얘기를 해. 그냥 용어야. 자, 상대도수 n분의 Rn을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리미트가 빠졌지. 그지? 그러니까 n을 충분히 많이 늘렸을 때, 그걸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니까, 리미트가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니은 틀렸어. 그 다음, 디귿은 A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사건, 그냥 확률의 성질이네. 맞아, 틀려, 이거. 아까 확률의 성질 세 가지 쓴 게 이거잖아. 그지? 맞는 거지. 참, 길이, 546. 자, 표본공간 S의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1번, 반드시 일어나는 전 사건에 대해서 확률은 1이다. 맞지.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공사건에 대해서 확률은 0이다. 맞지. A의 사건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PA는 0 이상 1 이하다. 맞지. 4번, A와 B가 S이면 PA 더하기 PB는 1이다. 맞아, 아니야? 아니지. 왜 아니야? 자, A를 1이라고 할게. 주사위에서, 그지? 주사위 던졌을 때 A는 1의 눈. B는 1, 2, 3, 4, 5, 6이라고 할게. 둘이 합치면 뭐야? 전체지. 합치면 전체 나오잖아. 1, 2, 3, 4, 5, 6, 그지?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확률 더하면 1인가? 아니지. 이거 얼만데? 6분의 1. 얘는 1이잖아. 더하면 6분의 7이지. 1 넘어가지. 그지? 아니지. 4번 틀렸어. 그리고 5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 PA가 0 이상 1 이하고 PB도 0 이상 1 이하잖아. 그럼 더하면 0 이상 2 이하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54. 이거는 확률의 덧셈 정리. A 합 B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둘이 뭐 하라는 얘기야, 그냥. 빼란 얘기지. 그러니까 9분의 5가 되겠지. 맞지? 완전 쉽지? 개 쉬워, 진짜. 여기는 진짜 완전 덧셈 뺄셈이야. 57.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이고, 요거 만족할 때 P, A 합 B 구하래. 자, 요건 좀 중요한데. 잘 봐. P, A 교 B여라는 게 있어. 그치? 너 넣었나봐. 조용하네. P, A 교 B여라는 게 있거든? 너네 이거 집합을 A, B 이렇게 그렸을 때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 A 교 B여면 여기지. 맞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이걸 원소의 개수로 이제 표현을 했을 때 A차 B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NA에서 NA 교비를 뺐다라고 써도 되지. 한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표현이 있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이제 확률로 이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변형해서 확률로 계산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변형해서 이게 확률로 하는 거는 보통 여기보다는 이 뒤에 단원에서 좀 많이 사용할 거야.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거 좀 기억해야 돼. 알지?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PA에서 PA 교비를 뺐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 됐어? 근데 A, B가 서로 뭐래? 배반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야? 0이지, 0. 그러니까 그냥 PA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됐어? 뭐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서는 A, B가 서로 배반이라는 게 이미 나왔으니까 애초에 그림 자체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A교 B어는 그냥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바로 구할 수 있지. PA라고. 굳이 이렇게 안 바꿔도. 그지? 바로 할 수 있긴 해. 근데 이제 이렇게 바꾸는 이런 식을, 이 변형식을 뒤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기억하고 있으라고.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라고? 요게 5분의 1. 그럼 그 다음에 PA여 교비는 뭐라고 쓰면 돼? B겠지. PB에서 PA 교비 뺀 건데 A 교비가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4분의 1이야. 이때 PA 합 B 구하래. 그럼 이거 둘이 뭐 하면 돼, 그냥? 더하면 되지. 그지? 뺄 거 없잖아. 왜냐면은 어차피 배반이니까. 그지? 20분의 9가 되겠지. 5, 6, 7. 자, 어느 고등학교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영화를 조사한 결과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을 사건 A라고 할게. 그러면은 PA라는 확률은 5분의 2라고 쓸 수 있지, 그지?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을 PB라고 할게. B라고 할게. 그럼 PB는 10분의 3이겠지.
이때 코미디 영화 또는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의 5분의 3이래. 뭐라고 쓰면 돼? 기호로. P, A, 합비라고 쓰는 거지. 또는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5분의 3인 거지. 이때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코미디 영화와 공상과학 영화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 P, A, 교비를 찾고 있는 거지. 맞지? 그럼 덧셈 정리는 원래 얘는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잖아. 그지? 그럼 얘랑 자리만 바꿔주면 그냥 A 교비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합비랑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둘이 더하고 이거 빼면 되지. 그러니까 10분의 3 더하기 5분의 2 빼기 5분의 3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얼마야? 계산하면. 10분의. 얘가 얼마냐? 마이너스 5분의 1이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10분의 2냐? 그럼 계산하면 10분의 1이네. 그지? 이거지. 자, 577. 파란 공 2개, 빨간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그냥 꺼낸대. 그러면 전체는 몇 가지? 6, C, 2가지지. 그지? 그냥 꺼내기만 하니까. 분해. 색깔이 같을 확률. 그러면은 파란 공 중에서만 2개를 뽑거나 빨간 공 중에서만 2개를 뽑으면 되지.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교집합 뺄 게 없겠지. 없겠지. 그러니까 서로 배반이니까 그냥 PA 더하기 PB만 한 거지. 그래? 계산하면 15분의 얼마? 1 더하기 6이니까 15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 알았지? 588.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이거나 차가 5일 확률. 일단 전체는 36가지. 첫 번째는 합이 5인 거 뭐 있어? 1, 4, 2, 3, 3, 2, 4, 1. 차가 5인 건 뭐 있어? 1, 6, 6, 1.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몇 가지야? 6가지. 그러니까 6분의 1이겠지. 598. 자, 5개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 A, B를 택할 때 A, B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 전체 몇 가지?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잖아. 그럼 몇 가지야? 5C 2가지지, 그지? 중에서 합이 짝수인 경우는 첫 번째는 짝짝, 두 번째는 홀홀이 있지, 그지? 일단 짝짝은 뭐 있어? 짝짝은 그냥 2C 2밖에 없지. 짝수 2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홀홀은 3C이겠지, 그지? 10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4 해서 5분의 2로 쓰면 되겠지. 0.4네, 그지? 소수로 표현하래. 0.4. 601. 자, 어느 마술 동아리 회원은 1학년 4명, 2학년 3명, 3학년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마술 동아리 회원 중에서 임의로 학교 축제에서 공연할 학생 2명을 선택한대. 전체 몇 가지야? 전체 10C 2가지지, 그지? 요 중에서 같은 학년의 학생이 선택될 확률을 이니까 1학년 중에서만 선택을 하거나 2학년 중에서만 선택을 하거나 3학년 중에서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마찬가지 겹치는 건 없잖아. 그러면 얘는 45분의 위에 거는 6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6이네. 그러니까 12잖아, 12. 그럼 3으로 약분하면은 15분의 4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606. 자, 표본 공간이 S인 사건 A에 대해서 여사건 A여를 구하는 과정이래. 사건 A와 그 여사건 A여는 서로 무슨 사건? 배반 사건. 가에 들어갈 거 배반.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PA 합 A여는 뭐랑 같아? P A. 그치? 배반이니까 그냥 A랑 A여의 확률 더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PA 더하기 PA여인 거지. 그러니까 나에 들어갈 건 A일 거고. 그 다음 다에 들어가는 건 뭐야? PS인데. PS는 얼마야? 1이지, 1. 전 사건의 확률이니까 다에 들어갈 건 1이겠지. 몇 번이야? 3번이겠지. 3번. 3번. 그 다음 611.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 3분의 2고 PA 교비 4분의 1. PA여 교, A 교비여. PA 교비여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다고? PA에서 PA 교비를 뺐다고 쓸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그냥 3분의 2에서 4분의 1 빼면 되지.
얼마야? 12분의 8에서 3 빼니까 5 나오겠네. 그래? 12분의 5.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헷갈리면 너네 그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찾아주면 된다. 식 변형할 때. 그렇게 하거나 이제 드모르간 법칙 옛날에 배운 거 있잖아. 뭐 그런 것들 다 이용해서 변형해주면 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으로. 그 다음 17번. 자, 검은 공 3개, 흰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1개가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3개 꺼내는 거니까 전체는 7C3이겠지. 맞아?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검은 공이야. 그러면은 1개가 검은 공일 수도 있고 2개가 검은 공일 수도 있고 3개가 검은 공일 수도 있잖아. 이거 찾는 것보다 뭐가 더 쉬워? 검은 공이 없는 게 더 쉽겠지. 그치?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겠다는 얘기야. 그럼 전체는 흰 공만 몇 개 나오는 거? 3개 나오는 거. 이걸 빼면 되지. 그래? 7C3이 얼마지? 765, 321. 35분의 4니까 얼마? 35분의 31이겠지. 그 다음에 625. 자, 10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K개 들어있대. 이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면 돼. 그럼 전체는 10C2라고 할 수 있지. 적어도 1개가 당첨 제비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1개가 당첨 제비일 수도 있고 2개가 당첨 제비일 수도 있잖아. 이걸 찾는 것보다는 꽝제비가 더 낫겠지. 맞지? 그럼 전체에서 꽝제비만 뽑는 거야. 꽝제비만. 그러면 당첨 제비가 K개 있으니까 꽝제비 몇 개 있어? 10-K개 있겠지. 이 중에서만 2개를 뽑은 거지. 이게 15분의 8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지? 6건으로 구한 게 15분의 8이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게 뭐란 얘기야? 10C2분의 10-KC2가 뭐란 얘기야? 15분의 7이라는 얘기지. 맞지? 10C가 얼마지? 45. 양배에 45 곱하면 10-KC2는 얼마? 21이지. 몇 C2가 21이야? 7C2가 21이지. 그러니까 이게 7이라는 얘기지. K 얼마? 3이지. 물론 이거 그렇게 잘 안 보이면은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된다. 그러니까 2분의 10-K랑 9-K 해갖고 이게 21이다 해서 이게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어도 돼. 그 다음에 628번. 자, 불량품 2개를 포함한 10개의 제품이 있는데 이 10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품을 택하여 검사할 때 불량품이 1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불량품이 1개일 수도 있고 불량품이 0개일 수도 있잖아. 그치? 이거 2개를 계산하는 거랑 이거의 반대는 뭐야? 1개 이하의 반대가 뭐야? 1개 초과니까 2개 이상 아니야? 맞지? 2개 이상. 근데 2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인데 어차피 불량품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그럼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낫지. 맞지? 그러면 이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걸로 가볼게. 전체 10C 3분의, 그치? 10개 중 3개를 뽑는 경우에서 불량품 2개를 전부 뽑아야 돼. 그러니까 2C2. 그리고 정상품을 하나 뽑아야지. 총 3개를 뽑을 거니까. 그럼 정상품은 몇 개인데? 8개. 그 중에서 하나를 더 뽑으면 되지. 그래?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10C3이 얼마지? 321 분의 위에 거 그냥 8이고 88 깔 수 있겠다 이거. 그러면 요거 2, 5로 까고 요거 3, 3 까면 얼마야? 1 빼기 15분의 1이네. 그러니까 15분의 14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633. 자,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 전체 몇 가지? 15, C2. 맞지? 분의. 곱이 짝수인 경우는 당연히 곱이 짝수인 거 찾는 것보다는 뭐가 더 쉽냐? 홀수인 거 찾는 게 쉽지. 홀수인 거 찾아서 뺄게. 홀수 몇 개야? 15까지 홀수. 8개. 중에서만 2개를 뽑는 걸 빼면 되겠지.
자, 15C는 15 곱하기 14. 어차피 2팩 이거 나눠도 되잖아, 그지? 그리고 얘는 8 곱하기 7이지. 그러면 8 요거 까면 요거 14 날라가고 여기 4 남겠네. 그럼 15분의 4를 이제 1에서 빼니까 15분의 11 이렇게 나오겠지. 38.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두 눈의 수가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래. 전체는 36가지 중에서 수가 다르대. 두 눈의 수가 다른 경우 몇 가지야? 뭐라고 쓰면 되겠냐? 두 눈의 수가 다른 경우 어떻게 쓰면 되지? 응? 어떻게? 두 눈이 달라야 돼. 같은 건 몇 개 있냐? 6개 있지. 그걸 빼도 되지. 이렇게. 그렇지? 같은 걸 빼도 되지.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 사실 이것도 어렵진 않지. 6P라고 써도 되지. 6개 중에 2개를 그냥 순서 바꿔서, 그러니까 고려해서 뽑으면 되잖아. 서로 다른 2개를. 왜냐면 36가지 안에는 너네 1,2하고 2,1이라는 거는 같은 걸로 세져 있어? 아니면 다른 걸로 세져 있어? 다른 걸로 세져 있잖아. 그러니까 순서 고려한다는 얘기고 서로 다른 거 2개 뽑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6P라고 쓰면 되지. 그럼 얘가 계산하면 6 곱하기 5니까 30이잖아. 그럼 얘 약분하면 얼만데? 6분의 5. 얘도 계산하면 얼마야? 6분의 1이니까 1에서 빼면 6분의 5 맞잖아.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맞지? 47. 오. 공포지, 공포. 지금 쓴 거 마스크지? 자, 얘네, 이 4명이 놀이기구를 타는데, 이렇게 탔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탔는데, 이게 재밌어갖고 한 번 더 탈 거래. 그래. 그러면 이 4명의 자리를 다시 임의로 정한대. 전체 몇 가지야? 4명의 자리를 임의로 다시 앉는 거니까. 몇 가지? 4팩이지, 4팩. 맞지? 자, 이 중에서 주연이와 승환이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이 처음 앉은 자리와 다른 자리에 앉을 확률이야. 그럼 잘 봐. 자, 주현이랑 승환이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된대. 그럼 주현이가 다른 자리에 앉았을 때 승환이가 원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지. 이것도 괜찮지. 아니면 주현이가 원래 자리에 앉고 승환이가 다른 자리에 앉아도 괜찮지. 아니면 둘 다 어떻게 앉아도 돼? 둘 다 다른 자리에 앉아도 상관없잖아. 그럼 이거 3개 구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반대가 좋을까? 반대가 쉽겠지. 아이고. 주현이가 원래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승완이가 원래 자리에 앉는 경우를 찾는 게 쉽겠지. 이걸 찾아서 빼는 게 낫겠지. 맞지? 빼! 원래 자리에 앉았대, 둘이. 둘 다 원래 자리에 앉았으니까 얘네 그냥 앉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남은 2명의 슬기랑 예림이가 자리 바꾸는 경우 몇 가지인데? 2가지. 이것만 빼면 되지. 얘가 24 나누면 12. 그러니까 12분의 얼마? 11이 되겠지. 650. 자, 1부터 30까지의 서로 다른 번호가 적힌 3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택할 때 그 카드에 적힌 번호가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아닐 확률을 구하래. 그럼 너네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숫자들은 5하고 7하고 10이라고 막 이런 것들이 13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걸 찾는 게 쉽겠냐? 2의 배수 찾고 3의 배수 찾는 게 쉽겠냐? 배수 찾는 게 더 쉽겠지, 그지? 그래서 그걸 찾아서 뺄 거야, 전체에서. 그러니까 전체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를 빼면 되잖아. 그럼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겠지, 그지? 그럼 2의 배수는 일단 전체 30가지 중에서 2의 배수 몇 개? 15개. 3의 배수 10개. 겹치는 거 있지? 몇 개? 5개. 그지? 6의 배수 5개. 요거 빼면 되지. 이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잖아. 그지? 이걸 전체에서 빼면 되겠지. 이게 얼마야? 얘가 25에서 5 빼니까 20이잖아. 30분의 20이면 3분의 2지. 그럼 계산하면 3분의 1이겠지. 맞지? 656.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는 5장의 카드를 그 수가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서 일렬로 나열한대. 5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한다 했으니까 전체는 5팩이지. 첫째 또는 5째 카드에 홀수가 적혀있을 확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 홀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홀수가 지금 몇 개 있어? 3개 있지, 3개. 3개 중에 2개 뽑아서 넣으면 되지.
3P2. 그지? 그럼 1, 3 들어갔다 쳐봐. 나머지 세 숫자 조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3팩이지.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팩 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3팩이니까 3팩까지고 요거 2까지면은 10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661. 자, 세 사람이 5개의 상형관의 영화표를 판매하는 매표소에서 영화표를 임의로 구매할 때 이들 중 두 사람만 같은 영화관의 영화표를 구매할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래. 그러니까 지금 상형관이 몇 개가 있는 거야? 5개. 1, 2, 3, 4, 5번 상형관까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사람 A, B, C가 영화를 예매를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두 사람만 같은 상형관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다른 상형관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거지 지금.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를 구하는 것보단 이거 6건을 구하는 게 더 쉽겠지 지금 보면. 여기서 나온 거 보면 그 6건이 뭐냐면 세 사람이 여기다. 세 사람이 모두 다른 상형관의 영화표를 구매하는 경우. 그지? 그러니까 두 명이 한쪽에 들어가고 한 명이 다른 쪽에 들어가는 이거의 반대 경우. 이거는 세 사람이 모두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거랑 아니면 세 사람이 모두 뭐야? 모두 같은 상형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 이게 반대 사건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 사람이 모두 다른 상형관의 영화표를 구매할 확률을 계산해 볼게. 일단 전체는 몇 가지야? 전체. 그냥 랜덤으로 그냥 상형 그 영화표를 구매하는 방법은 5의 세제곱이지. 얘 5가지고 얘도 5가지고 얘도 5가지잖아. 맞지? 5의 세제곱 분의 세 사람 모두 달라야 돼. 다르다는 거는 이 5개의 상형관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얘네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5, P3이지. 그치? 왜냐면 1, 2, 3, 3, 2, 1 다른 거니까. 맞지? 자, 이게 가야, 이게. 그 다음에 세 사람이 모두 같은 상형관의 영화표를 구매하는 경우는 뭐야? 5의 세제곱 분의 5가지밖에 없지. 싹 다 1로 들어가거나, 다 2로 가거나, 3, 4, 5 이렇게 있으니까 5개잖아. 요게 나. 그래서 이거를 전체에서 빼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다가 되겠지. 맞지? 요거 얼마냐? 25분의 5, 4, 3이니까 5 약분해서 4, 3, 12. 얘는 얼마냐? 25분의 1이지. 맞지? 그럼 더하면 25분의 13인데 1에서 빼니까 25분의 얼마? 12. 요게 이제 마지막이겠지. 마지막 다. 다가 아니네. 이게 라네. 맞지? 이게 라.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거는 25분의 12가 될 거고, 얘. 그리고 이게 나. 합친 게 다네. 합친 게 다. 그래서 25분의 13. 마지막 나가 이제 최종적인 계산값. 25분의 12. 4번이네. 맞지? 4번.